서울대학교 캠퍼스를 걷는 한 청년의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벤치에 앉아 편안한 자세로 김밥을 먹으며 강의 자료를 읽고 있는 이 모습은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아주 익숙한 대학생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그 청년이 한국인이 아닌 영국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청년의 이름은 리처드. 영국 런던 출신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명문대를 선택할 만한 성적을 가진 그가 뜻밖에도 서울대학교를 택했습니다. 대체 왜 그는 영국의 우수한 대학들을 마다하고 서울로 온 것일까요? 그리고 낯선 한국에서의 도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태어나고 자란 리처드입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지금은 조금 특별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네요. 당시 저희 학교에서는 매년 한 번씩 문화의 날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관심 있는 나라를 골라 그 나라의 전통, 음식, 문화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날이었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한류라는 단어를 얼핏 들었고 주변에서 누군가 K-드라마나 K-팝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저 흥미로울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를 시작하고 나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놀라운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특히 한국의 교육열과 대학 입시 문화에 관한 이야기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치열하게 공부하고 일부 대학만을 목표로 서로 경쟁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는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목표로 여겨지는 학교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이렇게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학생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곳에서 공부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그 상상은 제 꿈으로 바뀌었어요. 저도 직접 한국에 가서 그 치열한 경쟁을 넘어 명문대에 공부하며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긴 거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가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알파벳이 아닌 한글로 된 문제집을 풀다 말고 멍해지기 일쑤였죠. 그래서 주말마다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기소개조차 힘들었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글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음식, 그리고 예절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죠.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한국은 인내와 끈기 빼면 시체라며 제게 꾸준함을 강조하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저는 선생님의 조언대로 꾸준히 공부했고 한국어로 기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학의 입학 요건을 확인하며 현실적으로 제 꿈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인내와 끈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으니까요. 학교에서의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목표가 한국 최고의 대학교인 서울대였으니까 성적을 잘 받아둬야 했죠. 고등학교에서는 사회학과 정치학 과목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냈고 졸업할 때는 학교 상위 3%에 들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사실 그 성적으로 충분히 영국의 명문대학에 지원할 수도 있었지만 제 목표는 이미 한국으로 굳건히 정해져 있었죠. 고등학교 졸업장도 따놓았겠다. 저는 한국에 가서 본격적으로 대학 입학시험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대학 입시가 얼마나 치열한지는 이미 익히 알고 있어서 조금 걱정되기는 했는데요. 게다가 제가 영국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언어적, 문화적 장벽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표는 단순히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교육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그곳에서 배운 것을 제 삶에 녹이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 장벽 또한 받아들이고 흡수하고자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렇게 굳은 마음으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 솔직히 말하면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몇 년 동안 한국어 수업으로 한국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도요. 처음으로 밟아본 한국 땅은 바로 인천공항이었죠. 그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에 먼저 압도당했습니다. 공항은 정말 크고 깨끗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과 막연한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학원가 근처 숙소를 이미 구해놓은 상태라 곧바로 숙소로 향했습니다. 비행 후에 피로와 설렘이 섞인 채 공항 밖으로 나오니 택시 기사님들이 바쁘게 손님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과 처음 이야기하게 되니 조금 긴장했습니다. 숙소 이름과 주소가 적힌 메모를 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그 순간 한 중년 남성분이 다가와 웃으며 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는 복잡한 공항 입구를 통솔하는 교통관리자 같았어요. 제가 어색한 발음으로 숙소를 찾아가려고는 하는데 라고 대답하자 그는 제가 든 종이를 받아보더니 기사님께 직접 전달해 주었습니다. 목적지를 설명하고 나서 저를 향해 걱정 말고 잘 가세요. 한국에 잘 오셨어요. 라고 친절히 말해주셨죠. 낯선 나라, 낯선 환경 속에서 처음 만난 환영의 인사와 도움은 제가 한국에 잘 왔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죠. 이곳에서의 생활이 분명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제 한국에서의 첫날은 사람의 온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숙소는 강남에 위치한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화려한 강남과는 달리 골목길 속 작은 건물에 자리한 방이었지만 혼자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죠.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터전이 되는 거겠지? 그 생각에 설레면서도 책임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마음을 되새기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어학원 수업이 시작되었는데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러 온 거죠. 그런데 저는 그들 중에서도 유독 긴장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어느 정도 배웠다고는 해도 막상 한국인 선생님이 빠르게 말하기 시작하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무척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한국어 문법도 영국에서 공부할 때보다 어렵게 느껴졌고 발음도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정말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선생님께서 제게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어려워요. 하지만 리처드 씨의 열정을 보니 꼭 잘 해낼 거라고 믿어요. 그 말씀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어학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저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 문화를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특히 지하철 시스템이요. 시간도 정확하고 깨끗하며 외국인도 이용하기 쉽게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지하철 노선을 잘못 타서 다른 방향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모든 곳에 환승 안내가 색깔로 표시되어 있어서 원하는 방향을 찾아가기 수월했어요. 그리고 대중교통도 대중교통이지만 한국의 음식 문화도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고등어 조림, 비빔밥, 김치찌개 같은 음식들을 처음 먹어봤을 때 솔직히 제 입맛에는 다소 강하게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니 나중에는 매운 떡볶이를 찾는 제 자신을 발견할 정도였죠.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사람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도 정말 좋았어요. 외국인인데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는 네, 정말 맛있어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했답니다. 그렇게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한식의 맛에 눈을 뜨며 맛집 탐방을 취미로 삼곤 했습니다. 하지만 곧 한국에 온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한국의 저명한 명문대 캠퍼스들을 직접 둘러보기로 결심했어요. 바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였죠. 제가 한국에 온 가장 큰 이유는 이 세 곳 대학 중 한 곳에 입학하는 거니까요. 처음 방문한 곳은 서울대학교였습니다. 서울대는 산속에 자리 잡은 넓은 캠퍼스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캠퍼스 곳곳에서 느껴지는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인 분위기가 인상 깊었죠.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니 저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 커졌어요. 캠퍼스를 걷던 중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말을 걸었고 그는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며 서울대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현우라고 소개하며 의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서울대에 들어오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대에 와보니 여기 학생들 모두가 비슷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보고 평범한 노력은 무엇도 될 수 없다고 깨달았죠. 리처드 씨도 이런 열정이 있기에 여기까지 오신 거겠죠? 현우와의 대화는 제 열정에 불을 지펴주었어요. 캠퍼스를 떠나는 길, 저도 언젠가 이런 열정을 지닌 한국 학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공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큰 자극이 되더군요. 그 다음으로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방문했는데 각 캠퍼스마다 고유의 매력이 있었어요. 고려대의 전통적이고 중후한 건물들, 연세대의 자유롭고 현대적인 분위기 모두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새 캠퍼스들을 돌아다니다 보니 잊고 있던 현실적인 문제가 다시 떠올라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바로 한국대학의 입학시험, 즉 수능과 외국인 전형 시험입니다. 한국대학에 진학하려면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특히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사실이 다시금 저를 긴장시켰죠.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노력들을 기억하며 이를 통해 더 단단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첫 달은 그렇게 긴장과 도전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명문대에 들어가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죠. 물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예상할 수 없지만 한국의 따뜻한 사람들과 매력적인 문화가 제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2달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일상이 익숙해질 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은 곧 긴장감을 풀어버리는 함정이 되기도 하더군요. 저는 어느새 어학원 수업만 성실히 듣는 것으로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있었어요. 한국어 실력이 조금 늘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제대로 평가받아 본 적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학원에서 진단 테스트를 보게 됐습니다. 그 결과는 제게 충격 그 자체였죠. 예상보다 훨씬 낮은 점수가 나왔거든요. 선생님께서는 리처드 씨,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기분도 기분이지만 한국의 포장마차라는 곳을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앉아있는 분위기는 마치 영국의 펍과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한국인 아저씨가 저를 눈여겨보더니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러 온 거예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죠. 네, 한국 대학에 가고 싶어서 여기서 공부 중이에요. 그 말을 들은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잔을 기울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국인이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한국 학생들도 다 울고불고 하는 게 입시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확 꽂혔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술잔을 들어올렸고 아저씨는 웃으며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다음 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 가능성이 없는 꿈인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가? 고민이 깊어질수록 공부에 대한 의욕도 떨어졌어요. 그러던 중 마침 어학원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서울 시내 투어를 가게 되었습니다. 투어는 명동에서 시작해서 경복궁, 청계천, 한강공원까지 이어졌는데요. 경복궁에서 한 가이드가 들려준 조선의 왕들 이야기가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가이드는 이렇게 말했죠.
조선의 왕들은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며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성공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법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상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어학원에서 조금 늘어난 한국어 실력에 만족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안주하고 있던 건 아닌가? 이런 자각이 들자 더는 이렇게 머뭇거릴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 일정과 서울대 외국인 전형 요강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더군요. 시험 일정과 준비할 시간이 생각보다 촉박했습니다. 시험까지 남은 시간은 단 3달. 이 3달 안에 한국어 실력을 급격히 끌어올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어학원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저는 독학과 스터디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험난했다는 겁니다. 문법은 점점 복잡해졌고 듣기 시험은 제가 전혀 익숙하지 않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어요. 하루는 시험 준비를 하다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교재를 던져버린 적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학원에서 만난 일본인 친구 다이스케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리처드, 나도 토픽 시험 준비 중인데 같이 스터디하지 않을래? 그 말은 정말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럽기도 했어요. 다이스케는 이미 한국어로 작문을 술술 써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반면 저는 아직도 문법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도움을 받는데 자존심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다행히도 다이스케와 함께 공부하면서 제 실력은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친절히 설명해 주었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꽤나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제 자신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공부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는 쌓였고 가끔은 왜 내가 한국에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을까 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갈등과 불안 속에서 시험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험 하루 전날 밤 다이스케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항상 낙천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리처드, 우리 시험 전에 잠깐 산책할래? 좀 긴장 풀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다이스케와 함께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늦은 저녁에도 공원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잔디밭에 앉아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여유로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정반대였습니다. 다이스케는 한강 다리 아래 벤치에 앉으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리처드, 나도 많이 긴장돼. 하지만 우리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잊지 말자. 여기서 멈출 순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스스로에게 자문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먼 나라까지 와서 고생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명문대에 진학해 그 문화를 배우고 나아가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이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 꿈을 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의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다짐이 마음속에 더욱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긴장은 조금 풀렸지만 여전히 잠을 설쳤습니다. 시험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어학원에서 제공한 도시락을 챙겨 들고 시험장으로 향했어요. 시험장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러 온 전 세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이 신기했죠. 일본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위로가 되었죠. 시험이 시작되자 긴장감이 확 몰려왔습니다. 듣기 시험은 예상보다 빨랐고 생소한 단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쓰기 시험에서는 가장 자신 없었던 문법 문제와 마주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답을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읽기 시험에서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이 남아서 조금은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니 몸이 축 처졌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기분이었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험장을 나서면서 다이스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땠어? 그는 물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 쓰기 부분은 정말 힘들었고 듣기 시험도 좀 어려웠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끝났잖아. 결과는 기다리면 되는 거고 오늘은 그냥 잘했다고 생각하자. 시험이 끝난 후 며칠 동안은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학원 수업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그 사이 한국에서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외국인 전형 원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 중 일부가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제가 영국에서 준비한 학교 성적표가 한국 대학의 요구 조건과 맞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의 행정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었고, 영국 학교와 한국 대학 간의 시스템 차이도 문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속만 타들어갔죠. 어학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니 그분은 한국 대학 입시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제출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뒤 리처드 씨, 이걸 수정하려면 영국 본교와 다시 연락해서 발급받아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촉박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서류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았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저에게 큰 스트레스였어요. 단순히 시험을 잘 치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결국 시험 결과 발표와 서류 제출을 앞두고 제게 남은 선택의 여지는 하나였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보는 것. 그래서 저는 다시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 발표 날이 다가왔어요. 그 전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성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사실 시험장에서 제 자신이 잘했다고 느꼈던 순간보다 부족했다고 느낀 순간들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결과 발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험 공식 사이트에 로그인해 결과를 확인해야 했죠.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손을 떨면서 로그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의 로딩 끝에 결과가 화면에 뜨는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합격. 제 점수는 서울대 외국인 전형의 요구 조건을 충족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한국인에게 높은 급수는 아니지만 서울대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 조건이었죠. 까마득히 높은 산이라고 생각했던 점수를 달성해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쁨을 당장에 나누고 싶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죠. 엄마, 저 해냈어요. 결과가 나왔고 제 점수가 기준을 넘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 본교로부터 요청한 수정 서류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가 제 꿈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입학처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지만 기한은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꿈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죠. 결국 부모님과 영국 본교에 다시 연락해 상황을 긴급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에서 영국에 있는 학교에 전화하는 것 말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한 마감 하루 전 서류가 가까스로 도착했어요. 숨막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못했지만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서류를 제출하고 또다시 하루가 다르게 초조함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대망의 시험 결과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이메일 확인창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 시간을 보냈어요. 결과 확인 버튼을 누르는 손은 떨렸고 로딩 화면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결과가 화면에 나타난 순간 저는 잠시 숨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한국에 오기로 결심했던 날부터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첫 오리엔테이션 날이 찾아왔는데요. 저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시작이다. 이곳에서 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자. 주변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인들처럼 보였지만 몇몇은 저처럼 외국인 학생들이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꿈과 목표를 안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겠죠? 그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나만의 도전이 아니란 생각에 묘한 위로와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캠퍼스를 둘러보니 처음 방문했을 때 느꼈던 설렘과 긴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캠퍼스의 풍경에 감탄했다면 이제는 제가 이곳의 일부가 되었다는 실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뒤 교수님들과 선배들이 전해주는 환영 인사를 들으며 또 한 번 결심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또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스스로 증명해보자.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작은 긴장감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요. 한국에 와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제게는 하나의 큰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 공항에서 겪은 작은 친절부터 어학원에서의 고된 노력, 시험 준비와 서류 문제로 인한 갈등까지 그 모든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겠죠. 이제 제게 남은 건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은 매력을 알아가며 저 자신을 더욱 성장시킬 겁니다. 앞으로 어떤 도전이 닥치더라도 한국에서 배운 끈기와 열정으로 끝까지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여기서 배운 모든 것을 세상에 나가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저는 제 앞에 놓여진 이 길이 저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아 하나 더 첨언하자면 저는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어요. 한국 최고의 명문대에서 열심히 배워나가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